포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포병 전력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미 육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장거리용 포병 전력으로는 M270과 같은 다연장 로켓을 운용했고 근거리용으로는 M109A7 자주포를 주로 운용해왔습니다. 미 육군은 기존 전력을 개량하려 했지만 작년 초 기술적 문제로 이를 완전히 포기하였고 2040년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M109A7을 대체할 자주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한화 디펜스를 위시로 라인메탈, BAE, 제너럴 다이나믹스, LB 시스템 등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상군 무기를 제작하는 5개 업체와 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각 업체의 본격 평가는 2025년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에르카 취소 후 새롭게 진행되는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 SPHM에서 K9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미 육군은 에르카 플랫폼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정보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이나 BAE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방산업계 공룡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각종 성능 테스트에서 K9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미 육군은 대한민국의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이용하여 자국의 최첨단 155mm 포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자주포로 미국 포탄을 쏠 수 있는지 시험한 것인데요. 이 테스트의 결과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60여 명의 군사 관계자와 K9A1을 운용한 미 육군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테스트에 사용된 미 육군의 신형 대구경 포탄인 M975 고폭탄과 일명 랩탄이라 부르는 XM1113 로켓 추진 고폭탄 모두 K9A1, K10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DOTS가 개발한 XM1113탄은 기존에 사용하던 M549A1 랩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포탄으로 기존 39 구경포의 사거리를 40km로 XM1299의 58 구경포의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연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새로운 포탄인데요. 그런데 XM1113 랩탄이 미국의 주력 자주포들이 사격했을 때보다 K9A1에 적용했을 때 훨씬 증가한 사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세계 1위 자주포를 보유한 전차와 야포 분야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의 힘이며 현재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9의 진짜 위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이 따낸 전차와 야포의 계약 물량은 각각 1000여 대가 넘으며 이를 모두 합치면 2500대를 가볍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원조 자주포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뛰어넘은 대역 정극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이 냉전 이후 국방전력 개발의 초점을 지상군이 아닌 공군전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년 전까지 공중전력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잘 먹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반전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경험한 여러 현대전은 전장이 제한적이었고 자주포보다는 압도적인 공중전력의 화력 지원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나라 대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는 여전히 포격전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상군 전력을 등한시했던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육상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재래식 포병 전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미 육군은 사거리가 더 길고 기동성이 향상된 자율 포병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었고 이를 2024년 3월 글로벌 포스 심포지엄에서 공식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 미 육군 미래사령관은 미국은 로봇공학을 시스템에 통합해 신형 포탄과 신형 자주포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M109 자주포 차체에 155mm 58 구경장, XM907 포신과 XM208포 결합장치 그리고 자동장전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던 에르카 프로젝트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은 SPHM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여전히 K9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9과 경쟁하는 각국의 자주포 플랫폼 중에는 M109A7이나 XM1299 같은 궤도식 자주포 외에도 차륜형 자주포도 있습니다. 라인메탈과 KMW는
공동으로 궤도형 펜저하우비츠 2000을 생산하고 있으며 차륜형으로 유명한 RCH-15 자주포는 KMW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외에도 AM 제너럴사는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브루투스 시스템을 BAE 시스템즈는 라인메탈 52, 구경장 포를 탑재한 팔라딘과 아처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고 있으며 엘비슨 아트모스와 시그마 차륜형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미국에서 관련된 시연을 벌인 적이 있는 K9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술했던 대로 2022년 9월과 2024년 4월 애리조나 유마 사격장에서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했고 4월 시험에서는 미육군 정밀유도 포탄 엑스칼리버 사격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실행된 테스트에서 미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서 XM1113 랩탄을 발사했을 당시 최대 사거리는 40km 수준에 불과했지만 K9A1이 발사한 XM1113 랩탄의 사거리는 무려 53k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포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K9A1이 구조적으로 M109A6 이상이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의 자주포는 지금까지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이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펜저하우비츠 2000은 후속 지원과 부품 수급이 엉망이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멀쩡한 한 대를 해체하고 그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A1은 테스트의 주요 포인트였던 사격 후 진지 이탈 슈센스굿, 얼마나 빨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모빌리티 매뉴버스, 끝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사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버스트 레이트 오브 파이어 모드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즉 이번 테스트로 대한민국의 K9 솔루션은 미군 전체의 화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에 증명했습니다. 사실 경쟁자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뽐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육군협회 전시회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신형 K9A2C 제품을 전시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에르카 프로젝트를 폐기한 이유 역시 K9에 비해 여러모로 뒤처지는 자국의 M1299의 개발 난항을 중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술 실증용으로 공개된 스펙만 보면 M1299는 정말 놀라운 자주포였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70km에 육박했는데요. 포신 길이만 9m에 달하는 58 구경장 장포신을 탑재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1299는 포탄과 장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장전하는 자동 탄약 처리 체계 AHS를 적용한 덕분에 시험 테스트에서 최대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M109A6 팔라딘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M1299의 화려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딱 거기까지 보여주기식 스펙이라는 것이 들통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7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는 M982 엑스칼리버라는 특수포탄을 이용한 한정적인 결과였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155mm 지능형 포탄으로 GPS와 글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보통의 곡사포와는 달리 활강 비행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일종의 유도포탄인 만큼 기존 M109A6 팔라딘으로 발사했을 때도 45km의 사거리를 기록했을 만큼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포탄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요. M982 엑스칼리버는 한 발당 가격이 68,000달러, 한화 약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자주포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K9A1이 자주포로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니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A1으로도 기존의 포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필요시 M982 엑스칼리버 또한 발사할 수 있으니 굳이 개발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술했듯 작년 대한민국이 미국의 수도에서 K9A2를 공개하며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9은 확장성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차기 개량형 K9A3입니다. K9A3는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K9A3의 최대 발사 속도는 K9A2는 물론 M1299와 비교했을 때도 최소 30% 이상 증가한 분당 12발에 달합니다. 심지어 M1299와 마찬가지로
58구경장 포신이 탑재되어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물쭈물 주춤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기존 지상군의 주력 전력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은 작년 10월 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의 K9 자주포가 좋은 평가를 얻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존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7일 호주 헌츠맨 수령 영상입니다. AS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육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보급 차량으로 구성된 헌츠맨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 한화 16조 원 이상인데요. 이는 우리 방산기업이 체결한 단일 계약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헌츠맨 프로젝트의 핵심 AS9 자주포는 기존 K9과 비교해 보호력을 높이기 위한 장갑재와 지뢰방어 키트 등이 추가됐고 후면에 차량 내부 냉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탄이나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 보호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이 밖에 차체 내부에는 유탄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파편 방지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에 맞게 센서와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호주의 혹독한 사막 기후와 습한 정글 지역 등 호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개량되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한화호주법인의 현지 공장 HAS에서는 2027년까지 AS9 28문, AS10 9대 등을 생산해 호주 육군에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 15만 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 부지에 세워진 HAS 공장은 지난 2023년 호주와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레드백의 시제품 납품 역시 1년 정도의 기한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주라면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 더 가까운 영연방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국과 영국은 자주포 시장을 선도해왔던 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방산 분야의 변방이나 다름없던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미국과 영국산보다 뛰어나거나 최소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산 능력과 납기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인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줬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를 꿈꿔왔던 호주에 있어 구원의 빗줄기나 마찬가지였었을 것입니다. 호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신형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후보에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과 영국의 AS90 그리고 한국의 K9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쟁쟁한 후보군 속에서 K9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K9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 성능과 내구성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제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와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산 자주포는 유럽 수출을 막 시작하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상황이었고 특히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전투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무기 체계란 사실을 노르웨이와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인데요. 전술의 뜻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호주 수출과 현지 생산이 갖는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일단 호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정도로 한화 디펜스의 현지화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한화 공장의 입지 진롱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도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과거 GM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공업지역이었으나 이들 산업의 쇠퇴로 해당 지역은 실업률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를 꿈꾸는 진롱시와 호주 정부의 이득에도 부합합니다. 전술한 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AS9과 AS10 외에도 레드백 IFB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군 무기를 생산하게 될 호주 공장은 현재까지는 단순히 생산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HAS 공장이 주는 의미는 한화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 공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아울러 다른 한국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의 한화 디펜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30문 이상의 AS9 자주포와 AS10 장갑 탄약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주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사실상 한화가 호주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공급망을 구축한 이상 추가 도입뿐 아니라 유지보수 시장의 독점을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술의 뜻, 이는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M109 팔라딘 후속 모델을 검토 중이며 영국 역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후보군을 물색 중입니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화의 헌츠맨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자주포의 본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K9의 후속 모델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K9의 성공이 한국산 자주포의 세계 시장 확장을 견인할 것이며 헌츠맨 프로젝트는 향후 한국산 자주포가 서방권 국가들에게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